예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어요. 그런데 취임 전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조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까요? 강해졌다고 그럴까? 강해졌어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발언, 그리고 11일에 있었던 코로나 19 종식 선언 때의 발언, 그리고 또 11일 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또 혁신위에서 있었던 발언들,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강도가 엄청 높아졌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지금 밀고 있어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5월 10일이 취임 1주년 맞았죠? 예.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금 야당하고 왜냐하면 입법권을 가졌으니까 저기를 너무 자극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약간의 이제 강도를 낮은 강도의 어떤 발언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인해서 협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야당은 약한 고리로 보고 김건희 그렇죠. 여사를 약한 고리로 보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더 공격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부터 가짜 뉴스, 우리가 볼 때는 가짜 뉴스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온갖,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 잡는데 온갖 힘을 다 쏟았다고요. 워싱턴 가면 워싱턴 간데도 또 그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화적인 태도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어떤 야당하고 그래도 협조를 얻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더라. 그게 내년 총선까지는 이건 불가능하다.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된다. 지금까지 1년이고 1년 동안은 참아왔고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년 총선도 있고 정치적인 고려도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본래 같은 당이 대통령이 계속 돼도 전임은 내려야 되거든요. 깎아내리죠.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전임들이 다 저 감방에 가든가, 그러니까 가든가, 백담사 가든가 했지 않습니까? 뭐 유배를 당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치의 생리고 왕조도 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그런 판단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 여론조사 지금까지 1년 동안 쭉 봐왔지만은 윤 대통령이 강하게 나갈 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노동개혁 문제 가지고 그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화물연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대처하면서 지지율이 그냥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든 약하게 나가든 지지는 안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아니면 중도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게 과연 뭐냐? 우리 문재인 때 엄청나게 많이 그 국가가 피폐해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국가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봤다. 이걸 바로잡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뽑았는데 지금 하는 게 뭐냐? 그러다 이재명 사건까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 뭐 맨날 그 야당으로 공격만 받고 이런 걸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사실은. 이런 목소리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에 하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 목소리를 내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탈원전 문제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하려면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 다음, 대북 문제. 대북 문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다가 이렇게, 군이 골병이 들었다. 군 통수권자가 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국가안보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년 총선까지는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들인 게 지금 우선 급선무가 됐어요. 그것까지 잃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좀 유화적인 태도 아니면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태도를 보여버리면은 이 보수
보수와 중도 우파의 지지를 못 얻으면 내년에 또 2020년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난다. 그러면 2027년까지 한 3년 되는 나머지 기간도 역시 레임덕이 된다. 지금 현재는 지지층을 끌어안고 그다음 중도층을 공격하고 이게 가장 큰 임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하는 게 결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게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내므로써 안도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공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금 뭐 거기에 형사사건이니까 이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드리는 거는 조금 모양이 그래요. 예. 이거는 검찰에 맡겨놓겠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신임 이번에도 뭐 어디다 차관이 하루 만에 바뀌고 이랬던데 보니까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아마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 대해서는 계속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양날의 검이죠. 검찰공화국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 검찰 출신 이번에 사회이사 중에 많은 사람이 검찰에서 갔더라고요. 대부분이 검찰에서 갑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을 좀 해줘야겠다. 검찰이 아무리 유능하고 자기가 검찰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쓰고 싶겠지만 국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 기조를 말했지만 인사 문제가 사실은 국민들이 느낄 때 제일 피부에 와닿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들어도 유능한 관료 검사가 아니고 그다음 이런 사람들 자꾸 그다음 민간 전문가 삼성전자에서 유능한 사람 기용하고 미국에는 거의 기업에서 유능한 사람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사람들이 경제 관료로 들어오고 많이 합니다. 국방장관도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 뜻을 펼치도 안 되면 또 돌아가고 이런 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검찰 출신의 한계를 이 부분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조 발표했지만 보완할 점으로는 그것만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미지만 좀 불식시켜주면은 내년 총선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죽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해지하지 않는다면은 내년 총선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회의에 다녀오면은 내각이라든가 또 대통령실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만으로 느끼는 것이 인사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보면 인사죠. 인사.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국민들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맞습니다. 좀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이 과연 무엇을 가려고 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보기에도 그 인사 부분은 지지를 갖다가 흔쾌히 못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나 국민들이 아마 뭐 김관진 진보 쪽에서도 박수를 치지 않을까 한 분이 김관진 그러니까요. 전 국방장관. 김정은, 김정일이가 무서워하는 장군. 장수라 그랬습니까? 호랑이 장군이고 그 사람은 박수할 때 김장수 전 국방장관. 그 김장수 장관입니까? 여기는 호랑이 장군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을 자꾸 영입해야죠.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군 개혁에 좌장을 맡긴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관진 부위원장이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외교 안보다. 외교 안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참신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 기용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초야에 묻혀 있는 현사, 현명한 사람들을 그게 그 지도자의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무회의에서도 그랬고 또 국방혁신위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준 것은 불공정, 비상식, 그럼요.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 반시장적 또 비정상적 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것 맞습니다. 아니었겠느냐. 네. 그래서 지난 1년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 국정의 방향은 올바로 잡았는데 야당이 좀 발목을 잡아가지고 제도적 정비가 미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잇따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은 다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네.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한다. 네. 언제까지 그렇죠. 전 정권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은 전 정권이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현 정권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럼요. 네. 성과를 내야죠. 전 정권의 어떤 실정만 비난해가지고 어떤 비난한다고 현 정권이 잘했다고 평가는 안 하거든요. 예. 지금 먹고 살기 힘들면 전 정권의 어떤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잘못으로 비롯됐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정권을 비난한다고요. 그럼요. 예. 예. 이제 1년 실적을 지났으면 내야 돼요. 1년 지났으면 전 정권 탓은 더 하면 안 예,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그 경제 환경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환경. 예. 그러나 지금 OECD들이 다 일정 부분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수출이라든가 예. 이 경상수지조차 지금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됐든 경제 관료들이 과거 같으면 뭔가 목표를 세우고 예. 올해 안에 수출은 얼마를 달성하겠다든가 성장은 어느 정도 하겠다든가 이런 목표를 지금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 같이 하자. 네. 이래한테 지금 뭐 목표가 뭐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민들은 경제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경제가 먹고 나쁘면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백약이 네. 무효입니다. 과거 부시가 저 걸프전에서 이겼지만 중간 선거에서는 뭐 아니 대선에서도 예. 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과거 아버지 부시 때 아버지 부시 때 그때 걸프전에서 일방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그 클린턴 대통령이 예. 당선되면서 그때 선거 캠페인으로 그거죠.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연일 지금 경제 이 현상들을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아주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이제는 뭐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2금융권은 고사하고 이 고리 사채도 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주 돈줄이 막혀 있고 돈줄이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부 탓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예. 체인의 붕괴 그다음 에너지값 폭등 예. 뭐 이런 곡물값 폭등 이런 걸 갖다가 핑계로 경제가 나쁜 걸 갖다가 방어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좋은데. 그리고 예. 외부 사정이 다 좋을 때 경제 좋은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 역량 있는 지도자는 외부 환경이 안 좋음에도 국가 경제를 갖다가 끌어나가는 이런 역량을 원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두환 대통령 죽었지만은 김재익 수석인가요? 예, 김재익 그분 보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유능한 경제 관료를 데려다 놓고 네. 지금 경제 관료들 뭐 하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아니 총리, 비서실장. 좀 더 얼굴 마담하고 있는 사람들만 아니 있어가지고 경제는 달인이라 갖고 데려다 놨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대통령만 하는 게 계속 없잖아. 말하고 예. 이 경제를 정작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거의 방어적인 말을 많이 지금 하더라고요. 경제팀도 마찬가지죠. 부총리가 누군지 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뭘 하는 게 있어야죠. 추경호 부총리 알고 있는데 저 행정부시 동기인데 아니 근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저도 아침 기억도 못해요. 신문을 봤는데
계속 하는 게 물가를 뭐 상승을 더 이상 막겠다 뭐 이런 방어적인 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매진하는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수세적에서 수비만 수세, 하겠다. 예. 지금 우리 경제라는 건 있죠. 우리 그 고 교수님 아시지만 축구 이런 거 할 때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랬나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박정희 때부터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상을 우리가 마치 예. 세계 최고 선진국에 도달한 양 예.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된다. 우리 거 지금 가진 거 더 이상 잃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있죠. 물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전에 비해서 잘 사는 건 맞지만은 우리 경제는 있죠. 좀 체질이 좀 허약한 체질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술도 아직은 뭐 최고 선진국 일본이나 독일, 미국에 떨어지고 그다음 자원이 없고 그다음 사실은 가공무역 아닙니까? 예. 자원 기술 돌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그 정도로 그 체질이 허약한데 여기서 소비를 한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라도 지키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거두려면 공격적이고 그 목표 매진하는 예. 그런 경제 관료로 아까 그 OECD 갔다 오고 나면 그래 한다 했는데 그런 목표 쪽으로 지향적인 그런 예. 관료들을 과감하게 장악을 해야 돼요. 네. 내가 뭐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 진용을 다시 한번 짜가지고 국민들을 좀 먹고 살게 해줘야지 내년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정기조 발표한 건 좋은데 예.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언급들이 다 뭐 틀린 말은 단 틀린 말 하나도 아니죠. 없고 맞아요. 국정 방향도 제대로 잡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그렇죠. 참모와 네. 내각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럴 때 한덕수 총리 같은 평생을 경제 관료로 지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뭔가 방안을 내놓고 좀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끌고 예. 가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요새 근래에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관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민이 신나게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기가 죽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말이 진짜 성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 나타나야죠. 있도록 예. G7 회의에 다녀오면은 내각과 참모진도 좀 개편을 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맞습니다.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예. 총선에도 이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